여보,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회사 올해도 연봉 동결이래. 작년에는 진급도 안 시켜주더니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아파트를 너무 무리해서 빨리 샀나 봐. 아이 태어나기 전에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는 갔어야 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원룸촌에서 아이 키울 수는 없었잖아. 내가 퇴근하고 대리 운전이라도 해서 얼마라도 더 벌어볼게. 당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 아이를 맡겨놓을 곳만 있으면 나도 다시 학원에 일하러 나가면 될 텐데. 우리 부모님 댁이라도 가까웠어야 애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매달 추가로 갚아야 하는 아파트 대출이 얼마쯤이야? 2억 대출 받았으니까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갈 거야. 내가 다시 일만 할 수 있으면 못 갚을 것도 없을 텐데. 잠깐만,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일 해본 적도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 공부방이 없는 것 같더라고. 돈 조금씩 받고 집에서 아이들 숙제 봐주고 공부 가르쳐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중학생까지는 영어 수학 가르쳐 줄 수 있거든. 공부방?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당신이 집에서 안 나가도 되고 아이들 가르쳐주는 건 당신 전문이니까. 일단 공부방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거 먼저 알아봐야겠다. 만약에 공부방 잘 되면 당신도 대리운전이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내가 애들 수업하는 동안 당신이 애 보고 있어야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알겠어. 당신이 공부방에서 대박이 나면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애도 알아서 볼게. 대박까지는 몰라도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시작한 공부방은 첫 달에는 2명의 초등학생으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난 현재는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5명의 제법 큰 공부방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파트 저희 같은 라인 입주민들에게 인사드리러 다니면서 동의 절차도 구하고 여기까지 오기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아파트 구입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구입했었는데 그 덕분에 층간소음 민원이라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이웃분들께서 젊은 애엄마가 먹고 살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다행히 좋게 봐주셨고 지금도 명절 때마다 저희 아파트 라인 주민분들에게 작은 선물 돌리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학원에서 수업하던 방식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이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체계도 있고 학원 다니던 시절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죠. 이 지역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 지역이라 주위에 아직 학원이 많지 않은 것도 제 공부방에 학생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파트 대출금뿐만 아니라 저희 세가족 생활비 정도는 너끈히 공부방 운영으로 뽑아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이지만 시댁에서는 이런 제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 그 공부방인지 뭔지 당장 그만둬라. 집에 애들이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의 집 애들 봐주느라 정작 너가 애 키울 시간이 없잖니. 어머님, 요즘은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죠. 당장 아파트 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서 길거리 나앉을 뻔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퇴근한 다음에도 쉬지도 못한다면서? 너 공부방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애도 남편한테 보라고 맡겨놓는 거 아니냐?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래?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을 아껴서 살림하는 게 집에 있는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외벌이로 살면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세상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집안의 개고양이도 다 돈 버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동안 고생하다가 이제야 조금 자리 잡았는데 겨우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연락하신 건가요? 너한테 돈이 그렇게 중하냐? 나는 옛날에 아들, 딸 둘 키우면서도 바깥 양반이 벌어다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고 살고 저금하고 다 했어. 아끼고 살면 지금 너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 없을 텐데. 네가 괜히 일만 만들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저희 힘들 때 뭐라도 도와주거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 부탁드린 적도 없고 돈 보태달라 한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발버둥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는 시부모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안 지고 받아친다니까? 누가 너 보고 돈 벌어오래?
여자가 애 낳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너가 돈을 좀 벌면 이제 살림도 나아졌을 텐데. 진짜 시댁에는 용돈 한 푼 안 줄 생각이냐? 저 진짜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용돈은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긴 할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 애들 수업 준비하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어휴, 저 성질머리하고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집안에 변변히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이 20여 년 전에 구입한 방 2개짜리 빌라가 전 재산이고, 어머님은 그래도 본인 수중에 빚 하나 없이 살아온 것이 인생의 큰 자랑이신 분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 도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일찌감치 포기하고 두 사람 모은 돈으로 결혼 생활 시작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가끔 한 번씩 연락해서 저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저도 몇 년째 저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더니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용돈은 무슨 결혼할 때 한 푼 준 것도 없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싹 털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용돈 이야기가 할 말입니까? 그런 와중에 심호에 이어 며칠 후에는 눈치라곤 약에 쓰려 해도 없는 신우이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저보다 2살이 많고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 동네에 살기 시작한 것도 저희보다 신혼애가 1년 먼저 들어와서 살았었죠. 옳게. 요즘 공부방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 이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참에 나도 우리 아들 올케네 공부방이나 한번 보내볼까? 동민이요? 동민이는 지금 학교 끝나고 다니는 학원만 3개라면서요. 아직 저학년인데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동민이가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데. 나보다도 우리 애가 훨씬 바쁘다니까. 요즘 애들이 진짜 어른들보다 바쁘게 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랜만에 연락을 다 하셨어요? 아니, 올케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발이 넓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동네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마음 놓고 애들 보낼 학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올케한테 공부방 다닐 만한 애들을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아, 동민이 반 친구들이요? 저야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역시 올케는 배운 사람이라서 이야기가 잘 통하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올케네 공부방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소개비를 달라, 이 말인 거지. 네? 소개비요? 애들 공부방 비용에서 소개비를 받으시겠다고요? 그럼 나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열심히 영업하러 다니는 거지. 애들 한 명당 한 달에 5만 원씩 어때? 내가 최소 10명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씩이나요? 저희 공부방 일주일에 5일 봐주는데 얼마 받지도 못해요. 초등학생들은 한 달에 18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5만 원 떼주면 뭐가 남겠어요? 괜히 제 몸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있는 애들이나 잘 가르칠게요. 5만 원이 뭐가 많아? 사람이 좀 크게 볼 줄 알아야지. 나한테 5만 원 떼주고 나서 애들을 훨씬 많이 보내줄 수 있는데 무조건 올케한테 이득 아니야? 그 많은 애들 오면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도 소홀해지기 싫어요. 정말 말씀은 감사한데 못 들은 걸로 칠게요. 아니 진짜 돈 벌 줄 모르네. 그러면 소개비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동민이 친구 하나 소개시켜주면 우리 동민이는 공짜로 좀 봐줘. 다른 친구들은 다 제대로 돈 내고 다니는데 동민이만 공짜로 봐드릴 순 없어요. 걱정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저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혼자서 할게요. 참나, 요즘 조금 돈 벌었다고 기고만장한데 내가 진짜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볼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군다면서? 시댁 우습게 알다가 큰 코 다쳐. 우습게 아는 건 아닌데 자꾸 헛소리들만 하시잖아요. 자꾸 입으로만 도와준다 어쩐다 하시지 말고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저한테 차라리 돈을 주세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공부방 하는 건데 거기서 소개비 남겨먹을 생각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벼르게 간을 내먹지. 말 다 했어? 내가 그동안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어디 한번 혼자서 잘해봐.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신우도 자기 엄마랑 별 다를 바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오빠라고 신우 결혼할 때 200만 원짜리 냉장고도 사줬다는데 우리 결혼할 때는 축의금 딸랑 20만 원 넣고 신우 남편이랑 아들까지 데려와서 야무지게 밥만 축내고 갔었죠.
가족이라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소개비 달라 하는 건 정말 선 넘은 짓 아닙니까? 인간들이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 앞으로는 상종도 안 하려고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 했더니 신호가 드디어 미친 것 같다면서 오는 연락도 받지 말랍니다. 앞으로도 시댁 인간들과는 좋게 지내긴 글렀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리도 없고 시모한테 용돈 주고 신호에게 소개비 뜯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우리 아들 진급 발표가 오늘이라고 했나? 이번에야말로 진급한 거 맞지? 아, 그게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째 매번 결과가 좋지 않네요. 또? 남들 다 진급하는데 왜 내 아들만 매번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부적이라도 써서 들고 다니라고 했던 거야. 미신은 그냥 미신일 뿐이죠. 저나 그이나 부적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왠지 좀 찝찝해서 싫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사라도 가라. 내가 용한 무당한테 들었는데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가 기운이 영 안 좋다고 하더라. 이사 가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사는 집 마음에 들어요. 마트도 가까워서 걸어서 갈 수 있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학교도 가깝잖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너희 두 사람이랑 그 집터가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진급도 못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저는 그런 거 정말 안 믿어서요. 다음번에 더 노력하면 그땐 좋은 결과 있겠죠. 아무래도 찝찝하고 불안하잖니. 만약 진짜로 그 문제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면 어쩌려고? 그것도 저희 팔자라고 생각해야죠. 저도 열심히 제 일하고 있고 그이도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살 때 저희 친정에서 돈도 많이 빌렸고 여기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근처에 개발되기 시작하면 크게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집값 오르는 것도 좋긴 한데 무당이 절대 너희들은 그 집에서 살지 말라고 했단 말이다. 안 그래도 요즘 내 꿈에 자꾸 너희들이 나와서 안 좋은 일을 당해. 그것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고 깊게 잘 수가 없어. 그건 어머님께서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세상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다잖아요? 일단 알겠다. 그래도 나중에 부적이라도 좀 가지고 다녀. 너희 둘 다 몸 조심하고,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분이신데 귀가 너무 얇은 게 문제입니다. 친구분 따라서 점을 보러 다니더니 거기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 뒤로 저희 보고 이사 가라며 아주 난리셨어요. 지금 사는 집이 저희랑 기운이 안 맞는다나 뭐라나. 대출 잔뜩 끼고 힘들게 사서 들어온 집인데 이사 가라고 하시니 황당했죠. 그나마 부적이라도 좀 쓰라고 하도 성화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제 지갑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갑 안에 부적이 들어있네? 당신이 넣어놨어? 어머님이 내 지갑이랑 당신 지갑에 꼭 넣고 다니라고 하셔서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아무리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셔. 도대체 요즘 우리 엄마 왜 그러시냐? 나도 얼마 전에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도저히 내 말은 안 듣고 무당 말만 들으시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너무 불안하신가 봐. 집터가 우리랑 안 맞는다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래. 그런 헛소리나 하는 무당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연락처라도 알아내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라도 해보게.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어머님이 좀 더 심각해지면 그때 나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모르긴 몰라도 무당집에 한 번 갈 때마다 목채니머니 돈도 많이 달라 할 텐데 부적 같은 것도 최소 몇십만 원씩 할걸? 어머님 친구분 소개로 용한 곳이라 하잖아. 아마 지금은 나랑 당신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으실 거야. 하긴 얼마 전에 내가 바보같이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해서 엄마도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 당분간은 그냥 좀 지켜보자. 나중에 그 무당이란 사람이 도를 넘는 짓을 하면 그때는 쫓아가서 뒤집어 놓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해야지. 그래, 아까 엄마가 당신한테 할 말 있다고 연락 좀 하라더라. 전화통화가 안 된다고 하시던데. 아, 일하는 중이라 전화 안 받았는데. 알겠어. 내가 지금 하는 일만 끝내고 어머님한테 연락해 볼게. 어머님 저 찾으셨다고요?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 내가 어제 무당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이 아무래도 이사 가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 그래서요? 그 무당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는데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정 힘들면 구슬하면 된다고 하더라. 굿이요? 굿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희들은 내군이 잔뜩 끼어있는 그런 집에서 찝찝하게 계속 살 생각이야? 어머님, 부적까지는 저희도 이해하고 잘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굿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몇 년째 진급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너는 진짜 위기감도 없니? 지금은 고작 진급이지만 나중엔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동네 창피하게 어떻게 굿을 해요?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저흰 그럴 돈 없어요. 원래는 3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내가 잘 이야기해서 2천에 해주기로 했다. 너희 집에 붙은 애군이 워낙 지독해서 굿 한 번으로는 어림없대. 2천이요? 저희 둘이서 1년 내내 모아야 2천 모으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중요하니? 그렇게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으면 내 돈으로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아니요,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2천이나 쓰시려 하세요? 정말 필요 없으니까 굿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시어머니는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 없고 진짜 자기 맘대로 무당한테 2천만 원을 줘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남편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무당집을 찾아가서 어머님 돈 2천만 원을 돌려달라 했지만 이미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고요. 얼마 후에 저희 집에서 진짜 무당이 찾아와서 굿을 하고 갔고 TV에서 봤던 굿판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고 누가 봐도 사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말을 듣지 않고 맘대로 일을 진행하는 어머님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어때? 저번에 굿한 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니? 예전보다 일이 잘 풀리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그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겠어요. 괜히 그 무당한테 속아서 큰돈 쓰신 것 같은데. 당장은 몰라도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될 거다. 너희 앞길을 꽉 막고 있던 애군을 치웠으니까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 좀 있니? 돈이요?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아니, 너희 굿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서 돈을 좀 빌렸는데. 그거 빌린 돈이었어요? 어디서 빌리셨는데요? 아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카드 대출로 1,000만 원 더 빌렸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갚으라고 난리다.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빌리셨어요? 카드 대출이면 이자도 많이 나갈 텐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는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쓴 거지. 아무튼 너희 모아둔 돈 좀 있니? 한 번에 2천만 원 다 갚아주진 못하더라도 아는 사람한테 빌린 1,000만 원은 빨리 갚아야 하는데. 저희 돈 없어요. 그러게 왜 쓸데없이 구판을 벌려서 빚까지 지고 그러세요? 내가 나조차고 그랬어? 전부 너희 잘 되라고 한 거 아니냐?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 최소한 절반이라도 부담해야지. 아까부터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는 굿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어머님 돈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럼 이대로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나. 어머니,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는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빌린 돈은 직접 해결하세요. 너도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좋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일 더 커지기 전에 아버님한테 빨리 말씀하시고 해결하세요.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난다니까? 1,000만 원이 힘들면 500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결국 어머님이 대형 사고를 치셨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시아버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고 진짜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만든 빚 2천만 원은 아버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그 대신 앞으로 평생 카드 사용 금지와 무당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죽어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보니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발 다시는 이상한 말에 속아서 사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얘, 지금 내 아들 뭐 하고 있니? 퇴근하고 집에는 잘 들어왔어? 네. 아까 퇴근해서 저녁 먹고 지금은 TV 보고 있어요.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니 퇴근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다고 하니? 일도 힘든데 밥이라도 잘 먹고 다녀야지. 글쎄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야? 너는 네 서방이 퇴근하면 점심은 잘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인데. 결혼해서 같이 산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그이 회사 구내식당밥이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밖에서 외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죠. 그래도 그렇지. 회사 식당 밥이 잘 나와봤자 얼마나 잘 나오겠냐? 항상 점심에 뭘 먹었는지 물어보고 부족하다 싶은 건 너가 알아서 저녁 밥상에 올려야 하는 거다. 그게 아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남편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데요? 그래도 뭐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잘 챙겨 먹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바로 기분 나빠서 받아치는 거 봐라. 내 말은 항상 너가 잘 살피고 모자람 없이 챙겨주란 소리였다.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 기분이 나빠서 날카롭게 말대답이나 하는 거냐? 저는 받아치려고 한 적 없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대답한 것뿐이에요. 왜 자꾸 저를 나쁜 며느리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어른한테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자꾸 말대답해서 크게 만드니? 말끝마다 토 달고 말대꾸 하는 버릇은 누굴 닮아서 그런 게냐?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없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도 바쁜 사람이야. 너랑 쓸데없이 입씨름 할 시간 없다. 한우 사골도 사다가 좀 고아서 먹이고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네 남편 건강은 너가 알아서 좀 챙겨. 맨날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겠니? 사골 살 때는 이상한 싸구려 사지 말고 반드시 한우로 제대로 된 걸 사서 써야 한다. 남의 귀한 아들 데려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요즘 집에서 사골을 언제 끓이고 있어요? 근처에 설렁탕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다 먹이면 돼요. 가끔 한 번씩 남편이 해달라면 못 해줄 것도 없긴 한데 어떻게 그걸 매번 하고 있겠어요? 내 아들이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너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다 먹일 생각하지 말고 정성 들인 음식을 대접할 마음을 먹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맞벌이 하고 있어요. 남편 혼자 밖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고 저도 똑같이 일하고 들어온다고요. 제가 어머님처럼 살림만 하는 전업 가정주부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너는 끝까지 밉상이야.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니? 됐다. 너랑 이야기하면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내가 하란 대로 밥이나 잘 챙겨 먹여라. 결혼하고 난 뒤로 시어머니의 아들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맞벌이 하는 상황에서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평소 하는 말 들어보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랑 남편이 같이 살 때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대접받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원래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라며 남편은 시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여보, 이번 달에 엄마가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나 시부모님 모시고 갔다 와. 나는 가봤자 어머님 뒤치다꺼리나 하고 고생만 하다 올 게 뻔해서 안 갈래. 뒤치다꺼리라니? 당신 말이 좀 심하네? 그냥 부모님 모시고 즐겁게 여행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맨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당신 분위기 파악할 줄 몰라? 요새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여행 같이 가면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상상만 해도 숨 막히니까 괜히 데려가서 고생시킬 생각 말고 당신이나 즐겁게 다녀와. 우리 엄마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관심 갖는 거지. 이번에 여행 같이 가서 화해하고 서로 친해지면 좋잖아. 엄마가 며느리랑 가는 여행 재미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는 어머님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니까. 맨날 당신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고 나한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는데. 진짜 더 이상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저한테는 그렇게 날카롭게 막말하시던 어머님이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 하셨어요. 당신 엄마가 그리 좋은 분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은 들을 생각이 없고 심지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카톡까지 보여줘도 원래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소리 하실 수 있는 거랍니다. 아니 자기만 지 엄마 자식이고 저는 부모도 없나요? 친정부모님은 괜히 연락 자주 하면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지들 생각만 하는지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죠. 오늘 우리 아들 퇴근하면 집에 들렀다 가라 해라. 너한테 맡겨놓으니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여름 오기 전에 보양식이라도 해 먹여야지.
그런 건 어머님이 직접 연락하시면 될 것이지 왜 저한테 말을 전달하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불러다가 알아서 먹이세요. 어휴,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그래도 니들이 부부니까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건데. 너는 어째 속이 베베 꼬여서 내 말을 그딴 식으로만 듣니? 아니, 저는 정말 상관없다니까요? 어머님이 그이 불러서 밥을 먹이던지 말던지 그냥 전부 알아서 하세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면 너도 같이 불러다 먹으려고 했는데.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네, 저는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대놓고 저를 못 믿겠다며 자기 아들 데려다 저녁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죠. 저야 혼자 속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남편 밥 안 차려도 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온 그날 밤늦게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더니 결국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이라니? 아까부터 배 아프다고 하더니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방금 응급실 도착했는데 식중독인 것 같대요. 식중독?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시장에서 좋은 재료만 사다가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저야 모르죠. 남편 낮에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아무 탈 없었는데 어머님 댁에서 저녁 먹고 온 뒤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혹시 뭐 이상한 거 먹인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먹였다니까. 너가 괜히 집에서 뭐 먹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사람 아까 집에 와서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어머님 댁에서 저녁으로 대체 뭘 먹였길래 이 사람이 이래요? 토종닭 삶아서 백숙 만들고 기력 회복하라고 산낙지랑 굴도 많이 먹였는데. 그러면 굴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까 의사 선생님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다던데. 일단 오늘은 퇴원 못하고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냐? 분명히 싱싱하고 좋은 물건으로 사다 먹였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다른 건 전혀 먹은 거 없으니까 굴 때문에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하러 가야겠어요. 어머님까지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갑자기 왜? 남편은 병원에서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고 정말 엄청 아팠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말리는데도 굳이 병원에 오셔서 직접 자기 아들 간호를 해주셨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남편 신경 쓰라고 하더니 정작 아들 잡을 뻔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셨네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뒤로 다신 저한테 뭘 해서 먹이라고 말씀 자체를 안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도 저한테 할 말이 없겠죠. 평소에 먹던 대로 잘 먹고 시간 내서 운동도 하면 그게 건강관리하는 거지. 별다른 거 있나요? 꼭 그렇게 보양식을 해먹이라고 난리를 피우시더니 꼴 좋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간섭하면 그땐 어머님 아들 도로 데려가시라고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